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제 병원에서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전립선 관련 그 염증이 있어서 입원을 하고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해서 약간 이제 수험도 못 갔고 제가 지금 이렇게 호수를 꽂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 호텔 뭐 비행기 다 취소를 하고 현재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료를 한 2년 2주 정도 지금 집에서 가료를 해야 되고 또 2주 후에 또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수염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얼굴도 꾀째째한데 뭐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야 할 부분이 어제 이제 장관들 인선 발표를 했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뭐 나머지 그 농수산부 장관 유임을 했죠. 굉장히 지금 잘했다. 제가 봤을 때는 역시 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그 실제적으로 능력 위주의 그 인선 장관 그리고 어떤 서열이나 그런 걸 무시하는 파격적인 그런 인선 그리고 뭐 오늘도 유튜브 보니까 자리 배치가 이렇게 자주 바뀐 내각 회의를 할 때 왜 바뀌냐 했더니 서열이 있어서 바뀐다 그러냐 그런 거 무시하지 말고 자리 고정해서 자기 자리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우스운 소리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집행 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치 정부가 장관 차관 다 마찬가지로 그 국민들을 위한 그런 국가 그 행정국가 행정기구가 돼야 한다 그런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 확신을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은 이제 성남시장부터 이 대통령은 또 경기도지사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그 생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그 늘공, 어공, 늘상 공무원, 그 어공, 그런 그 공무원들의 특징, 그 심리를 잘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잘 다룰 것입니다. 성남 시절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인선 어제 그 장관들 발표함에 따라서 뭐 민주노총 쪽에 위원장 뭐 66년생 한참 지금 이럴 나이라고 그래요. 뭐 이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가 잘 알더라고요. 한참 친구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그 철도 운전사를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아주 사람이 좋다라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평판이 좋아요. 그 친구가 방금 아까 전에 통화했는데 뭐 한참 후배인데 같이 그 노동 활동을 하면서 그 위원장 김영석인가요? 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 그 지금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그 굉장히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노동 사건, 노동에 관련되는 근로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는 현장 중심 체계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을 내용을 알아야지 그 실마리를 풀고 우리나라의 노동의 질을 더 상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국노총보다는 이제 한국노총이 많이는 도와줬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렇지만 이제 민주노총 특히 한국노총보다는 더 민주노총이 더 적극적이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더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을 했다면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훈처 장관 그것도 부로 승격을 냈죠.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그래서 그 대구 안동에 있는 그분
그분도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 그리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희생한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그 슬로건 취지에서 국가는 그런 임명을,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죠. 미국은 한 사람의 어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한 사람이 고귀한 순결한 희생이 있으면 미국은 엄청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대우를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너무 옛날 독립투사라든가 뭐 항일운동 때 많은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국가 보훈처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었. 그러니까 국가 이제 보훈처가 아니라 국가 보훈부가 되겠죠. 하나의 부로 승격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지금 획기적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과기부라든가 뭐 다른 부처를 보니까 젊은 친구들 아주 네이버 또 중소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 그 여성 아주 전문가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IT 계열, 그 AI 계열 쪽에 있는 젊은 친구를 투입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장관을 채택을 인선을 했습니다. 그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 대한민국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정동영뿐만 아니라 또 아쉬운 거는 제가 좀 강선 의원이 사실은 복지부 장관 쪽이나 그렇게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강선 의원이 여성부 장관으로 가가지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강선 의원을 한번 인사도 하고 또 제 소개도 하고 해서 연락처를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을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여성부 장관을 가서 대구 출신인데 영어도 잘하고 또 미국에서 살고 왔기 때문에 아주 똑똑한 그 후보였죠. 옛날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졌지만 강선 의원이 또 그런 경력을 쌓고 또 나중에 더 좋은 활동, 좋은 인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인선을 너무 잘했다. 장관 인선. 아직 지금 민정수석, 지난번에 그 낙마를 한 민정수석, 그 다음에 행안부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중요한 그 부처의 장관이 아직 몇 개가 지금 남아있다. 그걸 이제 바라보면은 행안부,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사회복지, 복지에 대한 연금, 복지, 그다음에 보건 그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장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지부동한 그런 일부 잔재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 시기 때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그런 고위층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거든요. 뭐 정부 산하기관의 사장, 이사장들, 사장, 공기관, 공기업, 또 내지는 정부 그 기관의 그 낙하산으로 최소한 심지어 작년 말에는 경찰청의 인사를 보면은 심지어 그 하급에 있는 그 계장급까지 다 인선을 관여를 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 공무원까지 계장급이면 과장 밑에 계장급이고 팀장급이거든요. 그 정도의 악발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람을 심어놔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국가 그 뭡니까 그 위원회 무슨 위원회 있죠. 그 뭐 발표하는데 뭐 검찰하고 어디를 다시 해양수산부는 뭐 보고 자료가 이미 사전에 누출이 됐다. 또 뭐 그 다음에 통신 국가 이진숙이가 있는 거기하고 검찰하고는 다시 보고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그 기존의 잔재 세력들, 그 부역 세력들이 고위층에 다 있습니다. 이제 정부 산하기관이나 그런 공기관들도 최소한 실장급 이상은 다 갈아쳐야 됩니다.
다 인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해바라기로서 이미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의 법적 제도와 시스템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미래적인 그런 그 정책은 사람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그게 발표가 되고 움직이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한 절대 그 사람들은 철밥통으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기의 임기를 보장해 두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뭐 1년 남은 사람, 2년 남은 사람, 뭐 최근에 또 인선이 된 사람들은 3년이 남았겠죠. 정부 산하계약. 그 사람들 안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교체를 시키고 자진 사퇴를 받게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딸랑딸랑 해바라기 같이 합니다. 뭐 아까도 유튜브를 보니까 뭐 검찰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때 이렇게 딸랑딸랑해서 적폐청산해야 한다고 했던 놈이 정권이 딱 바뀌니까 다시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진정성 있는 내심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진국이냐, 진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인가를 내심 우리가 뒷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선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용당하고 과거의 윤석열과 같은 그런 괴물이 탄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힘이 생기니까 완전히 그 반대 짓을 했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근한 애로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 지금 부동산이 막 서울이나 경기 특히 서울 같은 거 지금 천정부지로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을 낮추고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이가 뭐 대출을 뭐 13억짜리를 뭐 한 1억 대출 받아서 산다고 그럴 정도로 나머지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들 10억에다가 한 2억 3억을 정부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지금 대출을 부동산을 산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진짜로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애들이 지금 안 밖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발표를 해야 하는데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공급 정책은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뭐 허무맹랑한 상투적인 얘기고, 공급 정책은 상투적인 얘기고, 당장의 그 집값 안정에 대한 은행 대출권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속하게 발표를 해서 서민 안정화 정책을 가야 하는데, 지금 정권만 이재명이만 바뀌었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 바뀌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바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절대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 정부 정책이 발효가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바퀴 돌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2주가 됐는데, 저렇게 새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2주가 됐는데 지금 손에 와 닿는 게 체감을 못 오고 있는 거예요. 뭐 주가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3천 코스피가 3천까지 올라갔죠. 이제 5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뭐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니까 주식이 가장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경제나 사회의 그 분위기, 주식에서 먼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먼저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철밥통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잔재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반영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정책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하니까 지금 이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표를 잃을 수가 있다. 서민들한테,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제2의 문재인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지금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고위직 윤석열이 빠를 지원하는 낙하산을 온 애들 다 싹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실장들, 이사들, 상무들, 감사들, 이사장들, 사장들, 공기관 사장들, 그 다음에 밑에 실장, 부역자들, 그런 애들 싹 인사교체하고 지방으로 발령 보내버리고, 그렇게 해야지 움직이거든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서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지 않는데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이 피부의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한 그 많은 그 민주 세력, 시민들을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만 저렇게 헛바퀴 도는 거예요. 밑에 있는 하급에 있는 집행기구들도 쳇바퀴 따로 국밥이지, 위에만 그 헛소리하고 밑에는 따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와 조직 시스템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과제는 어제 인선을 통한 장관들 지금 잘 했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하죠. 그 장관이 빨리 차관, 그 다음에 차관 밑에 각 국장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까지도 새로운 부처를 인사 이동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공기관들도 7월 1일자로 발령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기존에 있던 윤석열이 지지하고 있던 애들이, 사장들, 그 간부들이 인사조치를 해버린 거예요. 미리 알박기로. 지금 시기가 늦었어요. 지금 빨리 해서 이것을 내년 1월 달에 한다는 건 지금 늦어요. 그럼 개혁을 금년 안에 끝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추세를 가면은 7월 1일자, 7월 초에 공기관들이 지금 하반기 인사 발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인사권자가 누구냐, 윤석열이 쪽에 있는 심어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사람 스타일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 제도나 시스템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관들, 일부 장관들 발표를 했고, 이제 뭐 행안부나 복지부나 또 민정수석도 지금 남아 있는데, 빨리 교체를 하고 차관 밑에 과장들, 국장들, 사무관들, 그 다음에 정부 산하기관들, 이사장 밑에 상무들, 감사들, 그 다음에 그 실장들, 그 내부에서는 각 공단이나 공사나 그 기관의 그 사장들, 그 다음에 그 각 실장들, 그 간부들, 소위 임원들 싹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늘공들은 멀리 그 사람의 평가를 해봐서 그 사람들의 그 취지가 안 맞으면은 지방으로 다 내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다. 이재명은 개혁하기가 어렵다. 먼저 이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개혁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이 대통령한테 주장을 하고 싶고 건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 좀 지금 15분 넘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 어제 일부 장관들 아주 장관 인사를 잘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인사는 빨리 시기적절하게 2, 3일 안에, 이번 주 안에 다 조치를 해버려야 한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싶은 개혁 정치, 소위 구조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서민들이 행복하고 대동쟁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정말 기득권들이 이 나라를 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은 윗대가리들 싹 교체를 해야 한다. 1월 달에, 금년 1월에 낙하산으로 한 몇 개, 200개, 300개, 몇천 개 기관이 김건희가 낙하산으로 인선을 했다고 그래요. 싹 교체시켜야 돼요. 그 사람 지금 3년 남았어요, 임기적. 그러나 압박을 가해서 그 사람한테 옷을 벗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이미 알박기를 해가지고 3년, 2년 이상 그렇게 남았는데 개혁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부터 내쫓지 않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정치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교체를 시켜야 한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꼭 어제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